굉장히 긴급하게 준비된 간담회에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들 또 세터민 대표자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실 이번 북한 청년 강제 북송 사태 사건은 정말 매우 심각한 분단 이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이며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사진 기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진 찍고 계시지만 사진 기자 여러분들의 사진 한 장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되었을 겁니다. 탈북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기순 의사를 표시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법에 어긋나게 강제 퇴거되고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각종 국제 선언 협약에 위반되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인권적 이러한 일이 자행된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몰랐을 겁니다. 저는 이 순간에 지난번 목선 사건이 생각납니다. 목선도 대한민국 국민이 신고하고 사진 한 장이 없었으면 우리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도 아무도 모를 뻔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강제 북송되었던 것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제 북송된 것은 북송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됐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탈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든 그러한 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대한민국을 만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분명히 여당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이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터민 대표님도 오시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실 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어제 국제인권단체와 변협에서 이 북한선언 강제 북송에 대해서 상당히 이 강도 높은 비난을 했고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이런 입장들까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측에서는 북송의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과정, 경위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진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서 이런 부분을 따지기로 했고 다음 주에는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서 논의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당대표님과 방금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의 그 소재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우리 당은 국정조사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은 말씀과 경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0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다가 몽골 국경에서 중공군에 잡혀 북송되었습니다. 당시 동문변방구류소라고 중국 감옥에 2개월 정도 있는데 서류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했냐 아니면 중국에 있었냐. 근데 저희가 잡힌 곳이 한국행 루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너는 문건을 가지고 간다. 어차피 가서 죽을 건데 여기서 잘 먹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라. 그랬었습니다. 아, 우리 가면 죽겠구나. 나갈 때 모두
족쇄 수갑을 이렇게 차고 줄줄이 해서 24명이 나갔었습니다. 함경북도 원성보호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헤아릴 수 없는 구타와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면서 몸무게 37kg까지 나갔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감옥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진짜 기도와 기도 끝에 탈출했습니다. 목숨 걸고 또다시 어차피 이번에 가다가는 죽을 걸 각오하고 단도 하나 들고 떠나서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마 다른 탈북민들도 그런 악몽 속에 살겠지만 저희는 항상 꿈속에 북한에 가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한국에 갔던 내가 맞는지 그게 꿈이 아니었던지 지금도 저는 자다가 와이프 보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발버둥을 치면 깨워달라고.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34,000명입니다. 꿈속에도 제발 이게 꿈이었었으면 이게 북한이 내 고향이긴 하지만 북한에 온 게 내 몸이 아니었었으면 싶을 정도인데 그 2명의 청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대를 푸는 순간 지옥인데 그 안대를 풀기 전까지는 그냥 한국이라는 천국에 있는 건데 물론 지금이 그렇게 천국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12년 됐는데 10년 동안은 정말 행복하고 찬란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 이게 내가 한국인지 북한인지 모를 정도로 요즘은 사회주의화가 돼가는 것 같고 사회주의자가 법무장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상한 나라가 돼가는 것 같고 왠지 북한이 돼가는 것 같고 막아야 되겠고 이런 생각에 매주 저는 강화문에 나갑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저 파쇼 독재, 공산 독재 북한은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소리치고 소리칩니다. 그 22살, 23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걔들이 16명 어부를 주겠다는 건 말이 제가 구사업무를 6년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도 16명이 감당이 안 됩니다. 무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8년, 10년씩 어로공으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로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볼 때부터 이거는 무조건 북으로 보내게 한 수법이다. 다음에는 누구 차례가 될까? 탈북 요정업원들? 아니면 기순병사? 아니면 나? 언제 34,000명을 차례대로 보낼까? 저는 지금 심각하게 이거 망명을 해서라도 어디 가야 되지 않나? 아니 자식과 내 가족을 살리고 나는 끝까지 남아서 자유대한민국을 내 목숨으로 찾은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큰 회의인지 모르고 이제 와서 작은 증언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대학생 신분으로서 사실 있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북송당한 2명의 청년이 제가 올해 24살입니다. 24살인데 그 2명의 청년은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살인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북송시키는 것에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 정권인지에 대한 고려가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34,000명의 탈북민들이 다 증언을 하고 우리가 북한이 얼마나 이렇게 말을 애써서 여당에서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오히려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용길 대표님과 같이 아니면 다른 많은 탈북민들과 같이 어떤 강제 북송을 당한 경험도 없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한국에 와 있습니다. 나름 축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저의 고모의 온 가족이 작은 고모부의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북한에서는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물론 한국이랑 총을 들고 싸웠었지만 그렇지만 김일성에 대해서 이 인권 침해라는 말을 했다가 할아버지도 정치범 수용소에 다녀오셨습니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복형을 암살하고 고목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이 너무 만연한 사실들이 너무 한국에서 다뤄지지 않고 심지어 그 정권의 손에 자신의 국민을 넘겨주는 것은 이건 저는 국가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2 청년이 살인을 한 게 아니라 국가가 그 피해자인 국민들을 살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되든 그 2 청년이 좀 일단은 신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TF를 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엔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어전트 어필. 그런데 이례적으로 그 다음날 퀸타나 보고관이 답변이 왔어요. 조사를 하겠다고. 근데 거기에 다 거버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거버먼트가 어느 거버먼트냐,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상당히 퀸타나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쪽을 조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들 뉴스를 보셨습니다마는 바로 제71차 유엔 총회가 어저께 열렸죠. 오늘입니다. 거에 제3위원회인데 그래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2005년부터 15년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공동 제안부에서 빠졌습니다. 2008년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엔 보고서에서 토마스 웨 퀸타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었어요. 참으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런 어이없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을 빠졌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북한선언 2명의 강제 북송은 북한 선언이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북송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미 헌법에 의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관할 범위에 들어온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까지 밝힌 마당에는 엄연한 탈북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정말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을 외쳐왔지만은 대한민국에 의해서 강제 북송이 생기리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3조 10조에 하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66조 2항, 69조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JSA, 공동경비구역의 일개 중령이 국방부 보고라인을 제치고 직접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중대한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안대에 눈을 가리고 몸을 포승으로 묶고 재갈까지 준비해서 북송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중대한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의해서 처형과 고문의 우려가 분명한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생명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력히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 진상규명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대한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헌법 65조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 즉 고문방지 협약도 법률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법도 법률입니다. 모든 이 북한 인권법에 의하면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또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65조에 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 중대한 대통령에 의한 직접적인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의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